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성투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1억 투자로 1억 배당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배당으로 먹고 사는 거, 그 방법인데요. 1억을 투자했는데 배당금이 1억이 나온다. 이야, 생각만 해도 정말 짜릿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가능해? 사실 우리는 배당금이라는 것을 그냥 기업의 이익을 나눠주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 그냥 은행 이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배당금을요 2억을 투자했는데 2억을 돌려받은 분도 있고요. 10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을 배당금으로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가능해? 네, 정말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배당금이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또는 이런 투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목적은 하나인 것 같아요. 돈이죠, 사실은. 경제적 자유.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우리들은요 항상 꿈이 뭐야? 그러면은 일하지 않고 사는 거. 그냥 우리가 그 일요일 저녁마다 하는 거 있잖아. 내일은 또 월요일이야.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냥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건물 하나만 있어도 내가 이렇게 일 안 하고 살 텐데. 그게 뭐예요? 전부 다 경제적 자유죠.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일 안 해도 걱정이 없어. 너무 좋아. 근데 이것은요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뭐 입고 싸고 뭐 생활하고 놀러 다니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잖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일단 또박또박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마르지 않는 어떤 화수분 같은 건 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돈을 뽑아 써도 끄떡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돈은 지금 당장 없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그 금액만큼은 계속 써도 상관없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 그게 바로 경제적인 자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정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일하지 않고 고정 수입 받는 거 뭐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일하지 않고 고정 수입 받는 게 뭐가 있어요? 건물주가 되면 고민이 끝납니다. 오죽하면은 조물주보다 더 높은 곳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건물주가 되면 고민이 끝나요. 그죠? 네. 고민 끝나셨어요. 건물 하나씩 사셔가지고 놀고 먹으시면 되겠네요. 장난 아니야. 돈이 없다. 무슨 돈이요? 건물 살 돈이 없는 거지. 그렇죠. 건물 살 돈이 있으면 누구나 건물 하나 큰 거 지어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 받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럼 경제적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건물을 살 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우리가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돈 모아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혼란이 많이 오더라고요. 돈을 열심히 모아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딱 사는 거야. 아니면 집을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돈을 모아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함정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미 가격은 막 그냥 화살표 2개죠. 하나도 아니야. 2개로 팍팍팍 튀어 올라갑니다. 네. 허탈해지죠. 열심히 그냥 죽어라고 1억을 모았어. 집 사야지. 그랬더니 집값은 2억이 됐어요. 다시 1억을 또 열심히 모았어요. 2억을 딱 만들어 갔더니 집값은 4억이 됐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건물은 하물며 더 하겠죠. 네. 열심히 10억을 모아. 10억 모을 수 있어요. 네. 10년 또는 한 15년 열심히 돈 안 쓰고 열심히 모아서 10억을 막 모았어요. 딱 건물을 10억짜리 사러 갔더니 건물이 이제 30억이래. 야, 여기에서 오는 그런 붕괴, 이런 멘탈 붕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이게 사실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적은 금액을 가지고서 레버리지 투자죠. 그것도 여러 군데 이제 해놓고 임대사업을 해서 월세를 받아가지고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처먹는다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유를 조금 더 쳐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빚이 어느 정도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면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공실이 하나라도 발생하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돈이 없으면, 미천이 없으면 무언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건물주가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뭐 눈치채셨죠? 주식으로 월세 받으면 돼요. 주식으로 월세를 받자? 이게 뭔 소리야? 주식이라는 것을 하면은 이제 월세가 나온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배당금이 바로 월세예요. 자, 배당금은 뭐 1년에 한 번 받기도 하고요. 1년에 2번 받기도 하죠. 반기 배당, 그 다음에 기말 배당, 또는 이제 4번 받기도 합니다. 네, 중간 배당이 있죠. 기말 배당, 분기 배당 뭐 해가지고 전부 다 받으면 4번까지도 받습니다. 계속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배당금은 주고 싶을 때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주지는 않고요. 이제 많이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이제 분기 배당을 계속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배당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금은 이제 월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년 동안 받은 거를 12로 딱 나눠버리면은 한 달에 얼마씩 내가 받았는지가 나오잖아요. 뭐 월세야 좀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받든 6개월에 한 번 받든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주식으로 월세 받는다. 그 개념이 바로 배당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도 건물과도 같은 개념으로 우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꾸준히 성장을 해야지만이 이 배당금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건물 딱 사놨는데 파리가 막 날려. 공실이 막 생겨요. 그러면 월세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주변에 막 쓰레기장 들어오고요. 막 폐기물 처리장 막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인의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그 땅을 샀는데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가 지인의 말만 듣고 그냥 보지도 않고 땅을 샀는데 그게 가봤더니 절벽이더라. 네. 그래서 그게 몇십 년째 그냥 그때 그 가격 그대로, 더 떨어졌을지도 몰라. 근데 그 가격 그대로. 그렇게 뭐 쓸모도 없이 그냥 절벽에다 뭐 할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요. 이런 거에 투자하게 되면 절대 돈이 안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성장을 하는 이익과 성장성이 담보가 된 주식이어야지만이 배당금이라든지 그런 이익금의 쉐어를 같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건물을 사야 됩니까? 건물을 살 때도 한번 봅시다. 어떤 건물 사야 돼요? 역세권, 재개발. 그쵸? 당연한 얘기예요. 막 역계 근처에 있어서 이동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막 신도시가 올라온다거나 너무나 좋죠. 이런 건물도 사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실이 날 염려가 없겠죠. 또 월세를 올려받더라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더 크게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은요? 당연히요. 성장성과 수익성, 업황이 호전된다거나 아니면은 기업이 계속 커져나간다거나 수익성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쪽으로 주식을 사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시세 차익과 배당, 이것을 가끔씩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배당을 받는 것과 시세 차익을 얻는 것, 이 두 가지 부분에서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자,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시세 차익이 생기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월세가 올라가는 부분, 요것을 생각하면은 건물은 안 팔을 거야. 왜? 건물을 팔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월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세 차익을 얻는 매매와 배당을 받는 부분,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두 개는 다르다는 개념으로 꼭 받아 가셔야 됩니다. 자, 배당주의 조건을 일단 볼게요. 배당주의 조건. 첫 번째, 당연히 배당을 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 배당을 안 주는데 배당주라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배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과 성장성이 이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을 하면서 수익을 계속 내줘야지만이 배당을 나눠줄 수 있거든요. 적자인 기업이 배당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사기나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막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경영진들이 그냥 자기 배를 불리려고 배당금을 받아간다. 이거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지 주주들한테도 배당을 주는 거고 경영진한테 주는 거거든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경영진들이 이렇게 그 지분이 좀 많기 때문에 배당을 더 많이 받아가는 경향이 있겠습니다만 적자인 기업들은 배당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과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배당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당주의 조건 두 번째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시가총액이 크면 안 돼요. 지금 시가총액이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약간 네 우리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뭐 차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계산을 좀 해드릴 텐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절대로 좋은 배당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절대로라는 말은 꼭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시가총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주의 조건에서 이 두 가지 수익과 성장성을 포함한 배당이 꼬박꼬박 나오는 주식이어야지만이 배당주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시가총액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두 종목을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네, 한국쇠일석유와 그리고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줄 겁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아주 그냥 뭐 배당 그 다음에 성장성 이 부분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었던 그런 종목이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배당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삼성전자의 배당을 좀 살펴볼게요. 이게 2008년도 12월 달에 보시면 여기 이게 주당 배당금이거든요. 여기 그 110원이었어요. 110원. 그 다음에 2018년도 12월이 되면 이제 1416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416원. 즉, 작년에 배당을 1416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많이 줬어요. 네. 작년에 주가가 5만원이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배당 류를 보니까, 시가 배당률을 보니까 3.7%. 네. 3.7%. 나쁘지 않죠. 3.7%면은 약간 고배당주에 좀 속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이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유보율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환원 정책을 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높여서 이렇게 책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1416원이라는 부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얘기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중간에 조금 잘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차트가 길어가지고요. 1998년도에는 624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쯤 되면은 이게 1400원, 1700원 정도 대 주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2000년대에 내가 1400원에 주식을 샀다. 생각해 봅시다. 2000년에 1400원에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작년에 1400원의 배당을 받게 되니까 내가 투자한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즉 내가 투자한 원금을 뭘로 받아요? 배당으로 받는 거죠. 배당으로.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1400원짜리 주식을 1억원어치 샀다. 그러면 이번에 2018년도에 어떻게 해요? 배당을 1억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 금액만큼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98년도에 600원의 주식을 사놨다라고 생각된다면 거의 내가 투자한 자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배당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56,000원이에요. 근데 배당을 지금 1,400원 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이제 작년도에 배당 기준을 따져보니까 3.6%가 나왔다.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계산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5만원이다 치고요. 그 다음에 배당률이 10%다 해가지고 배당금을 5,000원을 받는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5만원 주식이고요. 배당금을 5,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배당이 10% 사실 이렇게 주는 기업은 별로 없지만은요. 이렇게 받았다 치고요. 자, 그러면 내가 1억원을 삼성전자에 투자해가지고 배당금을 1억원을 받아 먹으려면 삼성전자의 기업의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10배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 시가에 대비한 물론 배당이 더 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0배가 올라가야지만이 배당금이 곱하기 1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50만원이 됐을 경우에 배당금이 5만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시가 배당률이 10%를 맞춰질 거니까요. 자,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해서 진행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10배가 넘는 주가 상승을 만들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다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배당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건물 산 것과 똑같은 개념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똑같습니다. 과거에 99년, 2000년도에 주식을 산 사람들이
뭐 내가 빌딩을 살 거야라고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돈을 모았던 것을 그냥 삼성전자에 다 때려박았어요. 다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한 20여 년 지난 이후에 건물은 이미 많이 올라갔겠지만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어요? 다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배당금을 계속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투자한 원금을 그대로 월세로 돌려받는 그런 모습. 자,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요, 내가 만약에 1억 원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1억 원을 배당으로 못 돌려받아요. 10억 원을 돌려받았어요. 10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10억 원을 배당을 못 돌려받습니다. 건물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만약 1억 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1,000원에. 근데 이게 만약에 5만 원이 됐어요. 그럼 50배가 올라갔죠? 1억은 50억 원이 된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가의 그 가치 50억 원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이 1억씩 나와. 나의 투자금은 1억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부동산과 주식의 확연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과거의 시점부터 이만큼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과연 이대로 실현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드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배당주의 조건 이야기해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시가총액이 너무 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가총액이 너무 크면 안 된다. 왜요? 이게 지금은 5만 원인데 이게 50만 원이 되려면 10배가 올라가야 됩니다. 주가가요. 10배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그 시가총액이 얼마죠? 330조. 330조. 네. 이게 330조인데 2배가 뛰게 되면은 660조가 되죠. 그 다음에 200%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990조 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애플이나 아마존 이제 1000조 원대 시대를 열었다라고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삼성전자가 아무리 대단한 기업이지만 단시간에 애플을 뛰어넘어서 막 그 330조니까 곱하기 열을 치면은 3300조가 돼야 되는데 애플의 3배 규모의 어떤 시가총액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내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1억 원의 그런 배당금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한다면 단기간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애플도 계속해서 커질 거고요. 애플이 5천억, 6천억 갈 수도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4천억, 5천억 갈 수 있는 얘기죠. 지금 주가보다 10배, 20배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후에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으로 주식을 받아먹는 일은 아니죠. 이게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아먹는 일은 단기간에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거쳐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희한하게 부동산과 주식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부동산은 뭐 한 10년 투자하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주식은 10년 투자한다 그러면은 막 그냥 사람들이 네,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네, 장기간으로 투자해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야 1억 원 배당으로 1억 원을 받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짧게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지만 조금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어요. 어떤 걸까요? 조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무슨 시간이요? 내가 배당금을 1억 원을 받아먹는 그 시간. 거기까지 가는 시간은 지금 삼성전자를 본다라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98년도 거의 한 20년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20년 걸려가지고 배당금을 내가 투자한 금액을 배당금을 돌려받고 주가도 많이 뛰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긴 한데 요게 20년 동안 걸린 부분들도 물론 대단합니다. 20년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해야죠.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가총액이 조금 작으면 돼요. 시가총액이 조금 더 작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셀석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게 셀석유예요. 셀석유고 여기가 이제 주당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을 살펴보게 되면
2009년 12월에 2만원씩 주기 시작합니다. 2만원, 18,000원, 17,000원, 2만원, 2만원, 19,000원, 2만원, 19,000원, 17,000원, 19,000원. 작년도까지 19,000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만원 정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쇠일 석유의 주가를 살펴볼게요. 언제부터냐면, 이게 2000년입니다. 2000년대에 보시면, 현재 이제 이 주가가 2만원대 초반입니다. 22,000원, 23,000원 그래요. 그리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게 결국에는 60만원까지 2014년도에 찍었고요. 2019년도에는 32만원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요, 배당금을 2만원씩 준다고 그랬습니다. 2만원이요. 투자한 것 대비, 예,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2만원에 1억 원어치 샀다 그러면은, 네, 이미, 네, 2009년도부터 어떻게 해요? 배당금을 여기 나와있죠? 2009년도부터 배당금을 2만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간을 잘 볼게요. 기간을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9년밖에 안 걸렸어요. 1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비밀은 뭘까요? 시가총액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32만 5천원인데 현재 한국셀석유의 시가총액은 4,200억입니다. 4,200억이요.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이 당시 2000년도에 시가총액은 200억대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 60만원대였을 때는 거의 1조 원 가까이 시가총액이 상승했겠죠.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테고요. 네, 물론 2만원씩 배당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식으로 평가를 받았겠습니다만 60만원 대비해서 2만원은 조금 월세가, 네, 비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해답이 좀 나와요. 시가총액이 너무 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어. 계속 성장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또 어떤 위기가 온다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전력가 나쁜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배당금으로 성공하기 좀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에 어떤 큰 개발이 끝난 지역이에요. 개발이 끝난 지역에 상가 건물을 내가 매입을 했어요. 20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월세가 거기서 1,000만 원이 나온대요. 20억 원짜리 건물에서 월세가 1,000만 원이 나온다. 정말 답답하죠. 네,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네, 2억이 나와도 1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2천만 원이 월세가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네, 1%, 0.5%밖에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이니까 좋구나. 20만 원 박아놓고 20억 원 박아놓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신개발지라든지 이런 쪽에 가시면 건물이 막 올라올 때 있죠. 지금 아직 개발이 잘 안 된 거지만 그때 사면 싸요. 뭐 한 5억, 6억에 사면 이 건물은 나중에 여기가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10억, 20억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율은 뭐 월세는 뭐 1,000만 원만 받는다 치더라도 내가 투자한 원금은 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금은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셀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기업의 주가가 2만 원 정도 수준일 때 매수했다라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주가 상승을 통해서 가져왔고 또 배당금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가 내 투자한 것만큼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빌딩보다 더 좋은 그런 월세 받는 투자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쇠일석유의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고 그 배당으로서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빌딩을 사는 마음으로 주식을 사서 모은다라면 시가총액이 조금 적은, 작은 그런 기업을 매수해서 성장을 시켜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같이 동참하고 있어야 돼요. 기간은 10년에서 15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1억 원 투자금으로 1억 원의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밀어넣을 수가 없는데요. 그럴 수 있겠죠. 천천히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배당을 계속 주거든요. 그러면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하는 거예요.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투자금 대비해서 배당금으로 공짜로 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분할로 접근하는 것, 이 등등의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주식을 갖게 되시고요 여러분 투자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배당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런 전략들을 여러분들 짜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또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만 배당금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여기에 있어요. 배당주 투자는요, 그냥 아우 지금 고배당 주는구나, 이번 연도에 배당 이만큼 받으면 오케이 땡큐, 이게 아니라요. 배당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관 투자자라든지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저가에 쌀 때 매수해 가지고 투자금을 계속 배당으로 받아먹고 있어요. 엄청난 꿀이죠. 여러분들 이런 게 필요하신 거죠. 종목 하나에다만 몰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2000년도를 제가 기준으로 지금 셀석유와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009년도, 2011년도까지 넘어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2000년대 초반에 실질적으로 2003년, 4년, 5년 지나오면서 경기가 확 좋아지는 시기였거든요. 2019년도, 2020년도에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셀석유나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후보주들을 지금 저가에서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종목을 어떻게 고르느냐 정말 중요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배당을 받아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방법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살 돈으로 주식을 사라, 그 얘기죠. 빌딩은 여러분들 뭐 10년, 15년 이렇게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그 시기가 딱 됐을 때 빌딩 사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을 주식으로 들어가라. 주식은요, 그냥 계속 야금야금 내 거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이미 내가 보유한 것들도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일이 없어요. 사실 빌딩을 사려면 뭐 로또가 당첨되지 않는 이상은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장기로 가야 되는 거라면 차라리 그 돈을 야금야금 모아서 빌딩의 가격의 상승을 이렇게 상쇄시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사서 모아가지고 네, 그 가격 상승과 같이 움직여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또 당첨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단기간에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기로 갈 거라면 주식을 사서 모으는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소유를 한 것과 소유를 할 것과의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를 한 것은 뭐예요? 주식을 이미 사서 모으고 있는 거. 이미 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소유를 한 것들, 그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편안해요. 근데 소유를 할 것, 내 저것을 꼭 사고 말 거야. 그러면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근데 집값이 팍 뛰었어.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열심히 돈을 벌어도 자꾸 가격은 내가 번 것보다 더 많이 뛰어. 열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씩 사가지고 한다면 나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요, 집을 살 때 대출을 띄고 사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빚 없이 사면 참 좋겠죠. 근데 빚 없이 살려고 돈을 막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값은 하늘 위로 솟아 올라가 버렸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는 거죠. 대출 이자로 나가는 그 부분보다 집값의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가성비를 생각해서 그렇게 대출로 집을 사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주식을 산다라면 대출 이자가 나가지도 않고요, 오히려 꾸준한 상승을 통해서 내가 더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빌딩 사려고 주식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식을 조금씩 사서 모으게 된다면 나중에 빌딩보다 더 좋은 그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런 게 생길 거예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대주주. 네.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1억 투자로 1억 배당을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허탈하실 수도 있어요. 당장 1억 투자하면 1억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나? 이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단기간에 되는 거 아닙니다. 건물을 사는 것과 같이 천천히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네, 이것으로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강의를 통해서 또 하나의 방법을 잘 캐치해 나가시고 여러분들 투자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